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배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배당. 네.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그렇고 뭐 글로벌리 그러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특히 배당을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막 월 지급식 막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월 배당. 네. 그래서 요즘 배당이 굉장히 핫한데 제2의 월급을 만드느라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좀 알고 하면은 더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많이들 모으시는 게 뭐 코카콜라 이런 것도 있지만 SCHD. 이게 이제 그 배당에 굉장히 유명한 ETF죠. 배당 ETF. 네, 배당 ETF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으로는 맥쿼리 인프라 뭐 이런 거 많이 모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이제 배당이 어떤 논리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당주의 특징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배당주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배당률을 굉장히 많이 봐요. 네. 당연히 배당률을 봐야 되는데 사실 이 배당률만 보면은 제대로 배당 투자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거의 모르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깊게 얘기를 해볼 거고 네, 대표적으로 뭐 코카콜라, 펩시 그리고 SCHD 이런 ETF들이 있겠죠. 그래서 먼저 배당주의 특징을 보면은 당연히 이제 성숙한 기업, 매출이 안정적인 기업이 배당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그 성장 기업은 배당을 안 하나요? 돈이 없어서도 있지만 일단 성장기에 있는 기업은 돈을 벌어도 당연히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매출을 늘려야 되고 공장을 지어야 되고 하지만 이제 성숙기에 있는 기업은 재투자를 해도 효율이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를 예를 들면 이미 전 세계에 공장이 다 깔려 있어요. 네. 근데 얘네가 지금 여기서 코카콜라 팔아서 번 돈으로 공장 하나 더 짓는다고 매출이 다이나믹하게 상승하냐?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배당을 주면서 투자자들을 더 끌어들이는 게 얘네 기업 시가총액 성장에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배당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찰스 슈왑 ETF 배당주 ETF의 홀딩스인데 네. 다 이제 거의 비슷한 동일 비중으로 담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보면은 다 되게 안정적인 기업이에요.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차량용 반도체인데 반도체 완전 성장하냐?라고 하는데 차량용은 좀 다릅니다. 차량용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출을 버는 애들이고 보면은 뭐 로키드 마틴도 있고 펩시도 있고 이 버라이즌이면 통신주죠. 그리고 시스코를 보면은 다 굉장히 성숙한 기업들이에요. 오래된 브랜드 파워가 있는 기업들. 맞아요. 뭐 화이자, 블랙록, 쉐보론 다 이런 기업들이고 특징이 되게 안정적으로 매출을 번다. 그래서 그 증시 변동에 조금 방어적인 특징이 있고 그래서 배당을 더 많이 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떡상하진 않지만 떡락하지도 않는. 맞아요. 그래서 꾸준히 모아가기 굉장히 좋은 펀드다. 이거는 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왜 배당률만 보면 안 되냐? 그럼 대체 뭘 봐야 되냐? 이게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인데 이거 조금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배당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의의를 보면은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 주식 투자자의 리턴, 그러니까 수익률은 주식을 뭐 사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겠죠. 주식이 올라서. 네, 주식이 오르는 거 그리고 플러스 배당금이 들어오는 딱 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나머지는 뭐 선물 투자 이런 거는 다 배제하고 이 두 개가 사실 주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재투자를 하는 기업을 봤을 때 이 재투자를 해서 기업의 성장률을 높여서 시세 차익을 늘린다. 기업 입장에서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이거는 만약에 1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 100만 원을 써서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혹은 빵원이 될 수도 있겠죠. 투자한 게 안 나올 수도 있죠. 네. 만약에 이 100만 원이 우리가 벌었어요. 이 100만 원을 가지고 뭐 공장을 지었는데 이 제품이 하나도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100만 원으로 공장을 지었는데 이 공장이 너무 잘 돼가지고 1000만 원을 벌어다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확률입니다. 예, 확률인 거고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자사주 매입이 있습니다. 네. 예,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을 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다. 이거는 100만 원을 쓰면 100만 원에 딱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뭐 깊은 얘기는 뒤에서 하겠습니다. 100만 원을 쓰면 딱 100만 원의 효과를 나는 게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 그럼 배당금은 똑같은데 자사주 매입이랑 배당은 100만 원을 써서 100만 원을 배당을 하죠. 근데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그 사업을 하면서 세금이라는 걸 내거든요. 네. 세금을 다 내고 남은 돈을 가지고 배당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주주 입장에서 다시 배당을 받을 때 여기서 또 배당소득세 15.4%를 떼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의 로스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0만 원을 써서 사실상 주주한테 돌아오는 효과는 100만 원이 아니다. 100만 원 빼기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배당을 주는 것보다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는 게
어차피 이걸로 먹나 이걸로 먹나 똑같은 거거든요. 시세 차익을 얻는데 굉장히 유리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예시를 들어봤는데 이거를 보시려면은 그 SEC를 들어가셔서 이게 우리나라의 다트 같은 거죠. 전자공시 기업명을 검색하시고 10K를 들어가셔서 캐시플로우 중에서 캐시 프롬 파이낸싱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CFF라 하죠. 찾기 쉬워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은 여기 디비던스라고 있어요. 네. 이게 배당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코카콜라를 보면은 배당을 한 7.6빌리언 정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시가총액이 이 당시에 274빌리언이었으니까 시가총액 나누기 배당률이 이제 배당률이죠. 배당률이 2.8%예요. 그 코카콜라는. 자, 애플을 보겠습니다. 애플의 배당 이거는 이제 디비던스가 들어가 있으면 배당입니다. 네. 디비던스가 14.8빌리언이고 1.9트릴리언이었으니까 배당률은 0.76%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길 가는 사람 아무한테나 잡아놓고 야 코카콜라가 배당 주냐 애플이 배당 주냐 이러면 100이면 100 코카콜라를 얘기를 하죠. 네. 배당을 훨씬 많이 주니까 거의 4배 정도 주죠. 자, 근데 사실 디비던스만 보면 될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봐야 된다. 같이 봐야 됩니다. 그게 결국 주주 환원이거든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보면은 이 두 개를 더하면 되는데, 네. 자 코카콜라를 보면은 이 837 그 주식을 발행한 거, 발행한 만큼 그 주주한테는 손해입니다. 예,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각한 거, 소각한 만큼 주식의 가치가 오릅니다. 그리고 배당 보면은 이 주주 환원이라고 보는데 이 세 개를 합치면 8.1빌리언이에요. 예, 그래서 주주 환원율로 보면은 3.1%입니다. 3.01%. 네. 자, 근데 애플을 보면은 아까 디비던스가 14.8빌리언이었는데 네. 자사주 매입은 89빌리언이었어요. 예, 이 숫자가 너무 크니까 네. 그래서 주주 환원을 104빌리언 했습니다. 와우. 그래서 시가총액 대비하면은 주주 환원율은 사실 5.33%다. 그래서 실제로 코카콜라의 주주는 배당을 2.8% 받지만 시세 차익은 0.3% 얻는 거고 애플의 주주는 배당을 뭐 0.7% 받지만 시세 차익을 한 4.6% 정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배당주를 고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 주주가 실제로 받는 수혜가 하나 더 있는 거다. 맞아요. 우리가 배당을 받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익을 분배받으려는 목적인 건데 그렇죠. 이익 분배는 사실 배당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주 환원,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후 소각도 결국에는 이익 분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시면 그 코카콜라보다 애플이 훨씬 주주 환원이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자사주의 매수 가격은 회사 마음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거는 뭐 나중에 설명을 하고. 네. 자, 만약에 저희가 뭐 100만 원을 쓴다고 해봅시다. 근데 A라는 기업의 가격 말고 가치가 1만 원이에요, 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이 회사의 진짜 가치, 내재 가치라 그러는데 이 내재 가치일 때 100만 원을 사면은 쌤입니다. 이퀄입니다. 자, 근데 A가 갑자기 막 계접주처럼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이 가격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이 100개 살 수 있죠? 2만 원이라고 봅시다. 사실 원래 A 기업의 진짜 가치는 만 원인데 2만 원일 때 자사주 매입을 해버리면은 50개밖에 못 사는 거잖아요. 자사주 매입을. 그러면 50만 원만큼이 회사의 로스예요. 이게 주주한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100만 원이 전체다. 50만 원 어차피 증발할 거예요. 왜냐면 주식은 기업의 가치대로 수렴할 거니까. 네. 반대로 말해서 A 기업의 가치가 5천 원으로 떨어져 있으면은 100만 원을 써도 200만 원어치의 효과가 난다. 네, 환원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그냥 투자자의 마음을 돌리려고 그 본인들의 그 기업 가치를 정확히 측정하지 않고 무작정 자사주 매입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그냥 공중에 돈을 날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럴 바엔 주주한테 배당 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대표적이죠.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 본인의 그 주가를 정해놓고 이 밑에서만 자사주 매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배당을 주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다. 훨씬 이득이다. 네. 그래서 실제로 버크셔 해서웨이를 봐보시면은 배당률보다 그 주주 환원율을 봤을 때 주주 환원율이 훨씬 크거든요. 자사주 매입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되게 어려운 내용이어서 사실 앞에 거만 들으셔도 됩니다. 나가실 분은 나가세요. 예, 나가실 분은 여기서부터는 중급자 예, 코스입니다. 맞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것도 끝났다. 중급자 코스고 네, 다 끝났다. 중요한 거는 이제 배당률만 볼 게 아니라 주주 환원율을 보자. 주주 환원율을 보자. 거기까지만 봐도 맞습니다. 괜찮다. 거기까지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급자용. 고급자. 고급자용입니다. 네. 자, 나가실 분 나가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네. 자, 찰리먼거의 매도 배당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편하게 할게요. 네. 예, 매도 배당 기법이라고 있는데 저는 되게 네. 이거 다 엑셀에 이렇게 하면서 계산을 했었거든요. 네. 되게 재밌었어요. 예,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자사주 매입과 그 배당을 했을 때 그 차이를 알려주는 건데 어떤 주주 환원이 더 좋은 주주 환원인지를 한번 숫자적으로 비교해보자.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은 자, 일단 조건이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하려는 그 A라는 회사는 순자산이 200밀리언이다. 그리고 200밀리언의 순자산으로 매년 12%의 수익을 낸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12%의 수익률을 낸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재투자 이익에 대해서도 무조건 12%. 그러니까 이 기업 CEO는 12%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자다. 세 번째, A라는 회사의 지분을 순자산 가치의 125%에 매입하려는 외부 세력이 항상 존재한다. 이 조건이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자산이 200밀리언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4분의 1이면 250밀리언. 순자산이 250밀리언까지 시가총액이 떨어졌을 때 이 기업을 살라는 기업 세력이 항상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 기업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자본 배분을 어떻게 할지를 고려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1번 투자자는 나는 회사 연간이익의 3분의 1은 배당으로 받을래.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는 재투자를 할 거다. 되게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에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뭐 맛있는 것도 사고 포르쉐도 사고 해야 되는데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니까. 예,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다 받자니 회사가 성장을 못 하잖아. 예, 그러니까 3분의 1만 배당으로 받을 거고 3분의 2는 회사가 다시 재투자하게 놔둘 거다. 성장도 현금 흐름도 놓치지 않겠어. 맞아요. 둘 다 놓치지 않겠다. 되게 올바른 자본 배분처럼 보여요. 자, 2번 투자자는 나는 그냥 배당 안 받고 전체가 그냥 회사 재투자하게 할래. 그리고 어쨌든 나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매년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3.2%를 매도하겠다. 현금 흐름 받지 않고 주식을 주식 팔아서 현금 예, 흐름 만들겠다. 배당으로 받는 게 아니라 주식 팔아서 현금 흐름 만들겠다. 자, 과연 1번 투자자와 2번 투자자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지럽죠?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번 투자자 같은 경우 자, 1년 차를 봅시다. 1년 차. 1년 차를 보면은 회사는 12%의 수익을 올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4밀리언의 수익을 얻을 거예요. 네. 이 중에 3분의 1은 배당금으로 받고 16밀리언을 3분의 2를 다시 재투자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2년 차에 이 회사의 순자산은 216밀리언이 됩니다. 왜? 200밀리언이 있었는데 16밀리언이 더 들어왔으니까. 예. 그러면 2년 차에 회사가 번 돈은 또 다시 12%. 그래서 15.9밀리언이 되고 25.9. 25.9. 예. 다음에 이제 2년 차의 배당금은 25.9의 3분의 1이니까 더 늘어납니다. 살짝씩 다 늘어나네요. 예, 살짝씩 다 늘어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과정을 해서 10년 뒤에는 이 회사는 51.8밀리언을 벌게 됩니다. 1년에. 예. 그 다음에 얘는 배당금을 17.2밀리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후에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총 431밀리언이 되고 이 1번 투자자가 10년 동안 받은 배당금은 133밀리언입니다. 자, 되게 뭐 잘 한 것 같죠? 네. 2번 투자자를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2번 투자자의 같은 경우는 자,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회사가 번 돈 12%, 24밀리언 똑같아요. 자, 이 중에서 1년 차는 똑같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순자산이 200밀리언이잖아요. 네. 200밀리언에 125%에 매입하려는 세력이 항상 존재하니까 네. 200밀리언에 125%에 무조건 주식이 팔린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3.2%를 판 겁니다. 보유 주식의 3.2%를 팔기로 했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판 가격은 순자산의 125%니까.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은 수익 실현은 8밀리언이 나와요. 그리고 이 중에 남은 거는 다시 재투자를 하는 건데 이 수익 실현은 얘가 갖고 있는 거에서 빠지는 거지 회사의 자산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재투자는 24밀리언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냥 얘 보유 지분이 떨어진 것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그 지분이 떨어진 거지. 맞아요. 회사의 자산이 깎인 게 아니다. 그냥 그 소유권이 나에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간 것 뿐이지 회사는 그대로 재투자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2년 차에 회사의 순자산은 224밀리언이 돼요. 아까는 216밀리언이었죠. 배당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2년 차에 회사가 번 돈은 30.1밀리언이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수익 실현은 8.9밀리언이 됩니다. 그리고 재투자는 그대로 26.8밀리언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10년 차가 됐을 때 이 회사의 순자산은 621밀리언이에요. 그리고 24.8밀리언을 수익 실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따져봤을 때 이 10년 후 회사의 가치는 621밀리언이고 10년간 얘가 그 팔아서 번 돈은 165밀리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순자산 431에 133이었죠. 431 그리고 133밀리언. 결국에 1번 투자자는 2번 투자자에 비해서 순자산 가치도 떨어졌고 번 돈도 떨어졌다. 적다. 예. 그래서 이게 복리 효과입니다. 예. 이 회사가 계속해서 더 큰 금액을 재투자할수록 훨씬 더 결국에는 큰 리턴을 얻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의 그 핵심은 뭐냐면 이 매도 배당 기법의 핵심은 뭐냐면 이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올바른 가격에만 하면은 무조건 자사주 매입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배당보다. 네. 그래서 매도 배당 기법이라고 불리는 그런 하나의 예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계산한 거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배당에 대한 내용이었고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배당금을 받는 거는 좋은데 이 배당금을 받는 게 그렇게 막 엄청나게 합리적인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배당만 보실 필요도 없고 맞아요. 또 배당을 준다는 게 100% 합리적인 건 또 아니다. 맞아요. 그래서 배당 투자를 하는 건 저는 평타라고 생각을 하고요. 싼 가격에 그 자본 배분을 잘하는 회사를 찾는 게 완전히 상타죠. 자본 배분을 잘하는 회사를 찾는 게 좋은 배당주를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배당 투자를 할 바에 버크셔를 사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다른 기업의 그 자본 배분이 자본 배분에 대해서 이 기업이 잘한다라고 하려면 제가 봤을 때 최소 3년은 투자해야 되거든요. 진짜 잘 알아야죠. 예, 진짜 잘 알아야 돼서 그걸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대명사가 버크셔잖아요. 네. 그래서 저라면은 배당 투자를 할 바에는 버크셔를 살 것 같습니다. 이 그 훌륭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자본 배분까지 잘해버리니까 이 매도 배당 기법에 따르면 훨씬 더 큰 리턴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배당주를 투자할 바에. 근데 모르시겠으면 배당주 투자해도 됩니다. 맞아요, 괜찮습니다. 맞아요. 평타입니다, 네. 평타. 네. 잘하는 겁니다. 평타도 아니고 중상타. 네. 잃지만 않아도 잘하는 거다. 중상타. 저희보다 잘하십니다. 네. 다시 상타. 그럼 이건 뭐죠? 이거 앞에 10을 붙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 예, 10. 텐 상타. 예, 10 상타. 알겠습니다. 10배 상타. 알겠습니다. 예. 배당 투자만 해도 상타다. 우리보다 낫다. 우리보다 낫다. 네. 우리처럼 네. 되도 않는 뭐 성장주 투자하겠다고 훨씬 낫지만 훨씬 낫다. 그래도 이제 배당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사실 많이 안 다루니까 그리고 이걸 알고 투자하는 거랑 모르고 그냥 갖고 있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알고 있음에도 나는 그럼에도 그냥 배당 투자하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당에 대해서 조금 깊게 얘기를 해봤고 맨날 기업 얘기만 하다가 이런 거를 조금 계속해서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이제. 예, 그래서 뭐 어떤지 뭐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고 예, 뭐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충분히 왜냐면 배당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에게 익숙하니까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뭐 어렵다 하면은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네, 하시던 대로 하면 돼요. 해도 상타다. 네. 상타다. 부럽습니다. 네. 나도 할 걸. 그렇죠. 장난이고 네네. 네.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잘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